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5명 발생하면서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10명 중 8명은 올해 고용 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월급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이 고용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상황이 악화할 주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지속이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코로나19 빨리 끝나서 경제도 속히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최근 팥테크가 유행입니다. 팥값이 유례 없이 오르면서 집에서 파를 키워 먹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코너인데요. 영화관으로 다시 찾아온 명작과 안방으로 찾아온 신작 모두 만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팥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먹는 야채, 파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친 말로 팥값이 유례없이 오르면서 집에서 파를 키워 먹는 분들이 늘면서 이런 새로운 말도 생겼습니다. 자, 겨울 팥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지난해 날씨가 큰 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파농사 이전과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자, 겨울 파의 주요 생산지 중 한 곳인 전남 진도에서 파농사를 짓고 있는 손정훈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진도에서 파농사 짓고 계십니다. 파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여 년 됐습니다. 20여 년 굉장히 오래 농사를 짓고 계신데 네네. 진도 하면 그 과거의 겨울파의 주요 생산지였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어때요? 겨울 대파를 지금 신안하고 이제 양분하고 있죠, 이제는. 신안하고. 네네. 예. 현재는 어떻습니까? 많이 좀 줄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진도 대파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마트에서 파를 살 때는 한 단 가격으로 대부분 구매를 하게 되는데 네네. 산지에서는 평당 가격이 책정된다고요? 그렇죠. 농가들은 대부분 평당으로 팔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매시장으로 직접 가지고 가는 그런 거래 방식입니까? 대부분 농가들은 예. 이제 포장 거래를 하고 있죠. 산지 유통인들과 같이 그 포장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포장 거래라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밭대기 거래죠. 예. 예. 그냥 밭을 평당 얼마씩의 가격을 받고 그냥 넘기는 거죠, 통째로. 그렇군요. 네. 자, 올해 유례 없이 팥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산지에서도 판매 가격이 괜찮은 편이었습니까? 뭐 초반에 파신 분들은 내년 수준이었고요. 예. 나중에 이제 팥값이 상승하면서 나중에 파신 분들은 고가에 파셨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올해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초반 시작가는 15,000원 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후반에 가면서 2만 원이 좀 넘어갔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러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게 좋은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좋으면 예. 포장거래 가격도 올라가니까 따라서 예. 아무래도 상승한 가격의 농산물을 팔 수 있으니까 예. 또 비싸면 좋은 겁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좀 파가 좀 넉넉해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네. 올해는 날씨 때문에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그렇죠. 재배 면적도 줄고 날씨도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예. 좀 생육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하 시기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달라집니까?
그러죠. 차이가 많죠. 예. 뭐 지금 2020년 말 같은 경우도 예. 초반에 일찍 11월경에 판매하신 분들은 고가를 못 받았어요. 물건은 줘도. 아, 그 당시 11월에 가격은- 판매하신 분들은 그 좋은 가격을 못 받으신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시장 가격이. 예, 예. 그리고 2월쯤에 파신 분들이 제일 고가를 받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네, 네. 올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아, 예. 목소리에서 좀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일단 출하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고 11월에 판매하신 분은 그 높은 가격에 받지 못하셨고 네. 이후인 1월에서 2월 정도에 판매하신 분은 그래도 좀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됐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네. 파 농사 20년 지으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팥값이 오른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겨울 대파 처음입니다. 아, 파 농사 지은 이후에는 이런 가격에 판매가 된 적은 처음이에요? 네, 네. 예. 처음 있는 일이죠. 20년 동안에 나 이런 음. 가격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어떤 느낌입니까? 이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 좀 신기합니까? 아니면은, 좀 어떤 느낌이세요? 농산물 가격을 예. 또 아무도 모르잖아.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럼요. 예. 진짜 이런 가격이 받았다는 거 진짜 농민 입장에서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아. 이렇게 이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나 본데요. 올해 이렇게 가격이 뛴 이유로, 네. 날씨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네, 지난해 파농사 짓기에 날씨가 많이 안 좋았나요? 그러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파는 남부지방파는 1년 재배인데 예, 예. 여름에는 장마였고요. 계속 90일 동안. 아, 그다음에 가을에는 또 한 60일 동안 또 가뭄이었고요. 예, 예. 그렇겠군요. 그다음에 겨울 되면서 지금 1월경이죠. 1월경에 폭설이 와가지고 다 또 망가지고 그래서 팥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아, 자, 그런데 또 걱정도 있으시겠어요. 가격 많이 올라서 너도 네네. 나도 파농사 짓겠다고 하면 내년에 가격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걱정되는 게 이쪽에서도 지금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 많은 모종을 양이 짓고 있는데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파농사를 많이 지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정명사에서 판매된 모종 지금 수량이 엄청난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겨울이 걱정되죠. 예. 아니, 그 파 종자가 이제 동났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주변 농부들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너도 나도 이쪽에서. 파농사 할까봐? 그렇죠. 재배 면적이 좀 많이 늘 것 같아요. 올해.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그 파가 1년 농사라고 하셨는데, 네네. 파 수확은 모두 끝났습니까? 지금 진도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진도는 거의 끝났고, 네. 그러면은 이제 진도에는 남은 파가 거의 없겠네요? 네, 진도는 없고 이제 올라가면서 쭉 나오죠. 신안 쪽하고 영광 이런 데서. 아, 올라가면 아직 파가 좀 남아있는 거군요. 파는 1년 내 전국에서 나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진도가 끝나면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안, 영광, 뭐 전북, 예. 충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 산지들은 그렇군요. 많이 있으니까. 그 날씨 때문에 그런 거죠? 기온 때문에?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를, 심으셨습니까? 파종 시기가 1, 2월부터죠? 네, 그렇죠. 이제 파종만 하고 1, 2월이 아니고 3월에 파종입니다. 아, 예, 예. 3월에 파종해서 5월에 정식하죠. 예. 그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그 해에는 많이 심어서 다음 해에 또 가격이 떨어지곤 하는데 네. 올해 주변에 보면 다른 때보다 또 많이 심으셨나요? 네, 재배 면적이 지금 많이 늘 것 같아요. 파종들을 많이 하셨어요. 2년보다. 아, 주변에서? 네. 예. 그러면은 그 농사 짓는 분 입장에서는 재배 면적, 그러니까 주변에서 농사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네네. 걱정이 그런 면에서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올 겨울은 좀 걱정이 되죠. 예, 예. 판로가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파 재배 면적이 늘면 네.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질까 봐 기대하는 건 있거든요. 네. 예. 뭐 내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파 가격 뭐 작년에 사 드셨던 만큼 예, 예. 파 그 정도 가격 가격을 예. 네. 예년 정도 될 것 것이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네. 좀 예측 불가능한 농부 수익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매년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좀 정해짐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도 같은데 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무슨 좀 경매 제도를 보완할 만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뭐 지금 정부에서는 도메인제라고 해서 뭐 그걸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떻게 그게 된다고 해서 또 농가들 수익이 보장이 될지 아직 도입은 하고 있는데 예. 뭐 운영을 해봐야 알겠죠. 어떻게 농가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지금까지 전남 진도에서 파농사 짓고 있는 손정훈 씨와 함께 했습니다. 자, 몇 년째 파밭을 갈아 엎어야 할 정도로 뚝 떨어졌다가 올해는 또 금파라고 불릴 정도로 오른 팥값. 농산물 가격에서의 이런 변화가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자, 게다가 금세 올랐다가 금세 내렸다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변화. 이유가 뭘까요?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물가정보조사부 이동훈 조사연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금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팥값이 오르면서 집에서 직접 키워 먹는 팥테크를 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올해 팥값 최고로 올랐을 때가 어느 정도 가격이었습니까? 네, 올해 대파 한 단 기준 최고 가격은 2월 4주와 3월 1주, 2주간 6,000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약 4배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예, 예.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선이죠? 현재 최고 가격을 기록했던 6,000원보다 1,000원 하락한 5,000원으로 2주 연속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파와 함께 그 겨울 동안 가격이 올랐던 양파, 상추 등은 가격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양파 역시 2월 말쯤 한 달 한만 기준으로 8,000원 정도였고요. 예. 올해 최고 가격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정도 비싼데 그 뒤로는 아직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상추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기사를 찾아봐도 올랐다는 얘기보다는 떨어져서 그 밭을 갈아 엎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날씨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날씨 때문인 겁니까? 네, 대파는 올해 금파라고 불릴 정도로 예, 예.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뭐 직접 파를 재배하는 팥테크 열풍도 일으켰고 예. 뭐 관련 대파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파 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비단 날씨뿐 아니라 여러 이유가 중첩돼서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대파 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띄었는데 예. 특히 지난해는 대파 농사가 풍작으로 공급은 충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적어서 가격이 폭락했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대파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장마에 이어서 겨울철 한파 그리고 폭설로 인해 적황 부진 속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예. 같이 가격이 올랐던 그 양파나 상추 같은 농산물도 이런 영향 때문인 겁니까? 네네, 비싼 상황입니다. 예. 3월 말쯤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정말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예측된 대로 최근 대파 수입량이 대폭 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예. 국산 대파도 높은 가격에 대한 기대로 재배 면적이 증가한 가운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 대파 작황 역시 회복되고 있어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봄 대파가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전망입니다. 예.
자, 이전에 보면은 배추값이 급격히 올랐다가 불과 몇 주 만에 뚝 떨어지는 상황도 있었고요. 가격이 올랐다가도 짧은 기간에 다시 가격이 내려가곤 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채소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날씨 등의 이유로 타격을 입었던 생육 환경이 좋아지거나 재배 면적이 늘어서 공급량이 증가하면 짧은 기간 내에 가격이 회복되거나 합니다. 예. 자, 그 감자나 쌀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에서 어느 정도 비축된 물량이 있기도 하잖아요. 양파나 파, 상추도 그렇고 창고 보관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쌀, 감자, 생강 등 이런 저장 창고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비축 물량이 충분히 합본의 작물의 경우에는 예.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일명 파동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공급량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장기간 보관이 힘든 채소류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짧은 기간 내에 회복될 수는 있지만 당장 가격 변화는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농산물은 이렇게 그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데 계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뭐 급란이에요. 몇 달째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 이유가 네네. 뭡니까? 지난 겨울에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 예. AI로 인해서 계란 파종이 일어난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예. 계란 가격대는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닭고기, 즉 육계는 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한 달가량 짧은 기간 동안 사육되고 도축되지만 예. 산란계는 알을 생산할 목적으로 약 5, 6개월 정도 사육 후 산란기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사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란기 사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비교할 때 이 전년과 비교하게 됩니다만 사실 농사는 환경에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직전 해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농사는 특히 어느 산업보다 지역, 날씨 등 이런 요인에 의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통계청이나 각 연구원 등에서는 직전해와 비교하는 것 외에도 최근 몇 년 혹은 지난 몇십 년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예. 또한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 물가 상승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이기도 하는데 예. 에그플레이션, 농업을 뜻하는 영어 에그리컬처랑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합성한 단어로 곡물 가격 등 농산물 가격으로 이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른 현상을 지난 기록을 통해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예. 하지만 저희는 당장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농산물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바로 이해하기 쉬운 비교 방법으로는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직전에와 비교하는 관점이 더 크게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서 그 가족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의 박수진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장 박수진입니다. 예. 자, 먼저 경기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창구를 일원화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는 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낱낱이 확인하고 뿌리 뽑고자 전수조사 및 제보 활성화 등 각종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신고 창구 일원화는 그 일환이고요. 경기도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 시티 등 6개 지구에 대해서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공직자의 해당 지구 투기 여부에 대해 심층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투기 행위들은 관련 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나 의심 가는 정황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도록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부동산 투기 신고를 해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고 접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3월 12일에 일원화를 했고요. 3월 21일까지 열흘 동안 현재까지 전화 상담 및 신고 접수는 5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특이점은 신도시 지역 외에 각종 공공개발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무원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사해달라, 신규 개통 지하철역 주변에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사해달라라는 요청이 좀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는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해서 분노와 경계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경기도는 작은 제보라도 조사할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답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고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무원의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다만 현 전수조사단 운영 기간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원지구, 성남 금토지구, 안양 관양고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와 인접지역, 또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과천, 하남, 교산, 안산, 장상지구에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 비밀 혹은 직무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네,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행위나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하고 거짓으로 농지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신고 포상금도 지급이 된다면서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보 내용을 확인해서 해당 내용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돼서 징계 처분을 하거나 수사 의뢰 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처분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단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얼마 줍니까? 그거는 처분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서요. 네, 근데 제보로 인해서 처분받으시는 투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액수가 상당하고 상한액은 2억 원입니다. 네. 2억이요? 예. 최대 금액이 2억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우편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검색하셔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경기도청 조사 담당관실 공익제보 지원팀으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가급적이면 피신고자가 누구인지 또 부동산 투기 신고일 경우에 해당 필지 등을 좀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할 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할 것 같은데 확실히 또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의 박수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으로 다시 찾아온 명작과 안방으로 찾아온 신작 모두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